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일에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이었는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체에 이런 핵에 망치간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했습니다.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된다. 이걸 돌려봐서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구성숙 우리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온갖 그 욕을 해가지고 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그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한테 아니 답변 어떻게 좀 한번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은 우려를 해서 이렇게 돼 있겠냐.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30초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고 2명 이상과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빨리 답변을 듣고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답하시죠. 네,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 정치자금 4번인가 3번인가 그 부정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렇죠. 그의 부정수지 그 받은 부정해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짜 뭐- 몰랐어요. 그럼 부하들이 다 그 책임을 지면 그 김문수 후보님 주장에 의하면 연대 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근데 잠시 문제가-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한 명에게 더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예, 2명 이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제가 안 처벌받으면 자꾸 저 처벌로인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측근들이 이제 문제 생기시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제 타격받으실 텐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문제 많죠. 네, 구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전 세상이 다 아는 문제를 딱 잡아떼는 거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네,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그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그 수법 잘 알 테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 토론이 있는 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님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 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궁금합니다.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판에 대해 가지고 사실 대선 후보로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성완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서 유죄 나오면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재판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 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너무 많은 기소를 해놓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기소되어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놓고 이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예, 시간 다 우리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죄인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것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후보님, 제가 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노동인권 운동도 하시고 변호사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낮은 곳을 살피시고 정말 큰 애 써오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민주노동당도 정책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다시 또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되죠. 그 김문수 후보님 관련해서 전에 한번 논쟁을 심하게 하셨는데 내란이 아니다, 처벌받아야 내란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곧 답변하기 전에 네.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거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에 있는 요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에서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내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란 행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진입해서 장악하려고 한 건 명확한 내란 행위입니다. 뭐 판례에도 다 나오잖아요. 김원수 후보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정호영이라는 사람을 그 선대위에 영입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정호영이라는 사람은 광주 학살의 주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잠깐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전에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 또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일원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나와 있는 네, 거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네. 주장입니다.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뭐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또 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건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문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안 하고 마시고 있거든요.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단절이- 이렇게 저는 단절이라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로 특정 후보 비리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드릴 테니까. 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아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권영국 후보 이상으로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제가 그러니까 계엄의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하시죠. 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여러 가지 조치이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계엄을 해야지 계엄 네. 자체가 발동되면 자 안 돼요. 그만하시고 네. 평시 계엄을 얘기한 겁니다. 네. 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동의에 대해서는 별로 의사가 없다 이런 국회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정치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악용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요. 아니, 선출직에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회의장처럼 제가 사회 주장하고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비상시에는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아바타들이 실제로 누굽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2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 대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국 후보님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좀 아니 헌법에 그런 게 가려서 어디 하십시오. 헌법에 그 대행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아니 대통령이 유고되면은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자, 어느 헌법이 있습니까? 대통령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자, 그만 그러면 예, 그만 정당- 묻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님께만 네. 묻겠습니다. 그 기후 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네, 중동 사막 도시에 폭설이 내리고 세계 주요 도시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습니다. 네, 어리와 떼짐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 개헌을 하면 87년 개헌 이후 38년 만입니다. 네. 그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전 인류적인 기후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네.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네, 뭐 저희의 그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고도 보는데 여기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다양성 보장하는 것. 네. 네, 좋습니다. 기후 위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가 되어 해결할 전 인류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또 묻겠습니다.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 그것이 이익 균점권입니다. 네. 아시죠? 네, 재헌헌법에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이익 균점권은 두 가지 분배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입니다.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기업의 98%, 고용의 88%입니다. 네. 그런데 매출 비중이 35%. 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이익균 정권이 헌법에 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헌에서 이 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익균 정권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이익균 정권 복원을 생각하는데 이런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헌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대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일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죠.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화 되지 않나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니까 성장의 기회, 그 결과물의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헌법 조문에 이익균 정권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아마 엄청난 사회적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끝까지 생각입니다. 듣겠습니다. 이익균 정권을 도입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도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불평등 타파에 대한 개헌 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는데 시간이 좀 다 돼버렸네요. 시간이 교사 남지 않아서. 공무원 네. 정치기본권 이 내용이 있어서 묻게 됐는데 저는 네,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